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재욱입니다. 말초성 성조숙증은 어떤 걸까요? 임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말초성 성조숙증이 무엇인지, 그리고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말초성 성조숙증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건데요. 이게 대체 뭐냐고요? 임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말초성 성조숙증이 무엇인지, 그리고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중추성 성조숙증부터 짚고 넘어가 볼까요? 이건 사춘기가 일찍 진행되는 건데 진짜 사춘기 진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중추성 성조숙증은 고환 또는 난소가 성숙하면서 뼈 나이도 빨리 가는 경우고요.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황체 형성 호르몬 수치를 보고 진단할 수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죠? 제가 이전에 쓴 블로그 칼럼을 참고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초성 성조숙증은 어떤 걸까요? 중추성과 달리 말초성은 호르몬 분비 이상으로 인해 나타나는데 중추성 신경계가 아닌 다른 부분에서 성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되는 거예요. 이런 증상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치료해야 나가야 하는지 우리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중추성 성호르몬 반응 없이도 사춘기 징후가 보이는 것이 바로 말초성 성조숙증이랍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신호로 나타나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체액 분비가 시작되거나 여드름이 생기기 시작하고 채모가 나타나기 시작하거나 목소리에 변화가 생기는 것을 보셨다면 이것들이 바로 말초성 성조숙증의 징후일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초진 환자들 중에 고환 발달로 고민하는 남자아이들이 생각보다는 많지 않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크면 아이들이 스스로 몸을 씻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고환 크기를 확인하기 쉽지 않거든요. 또한 정확히 얼마나 커야 크다고 할 수 있을지 판단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여자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슴 발달은 눈에 띄게 나타나야 이제 크기 시작했구나 라고 느끼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체액 분비나 여드름, 채모의 변화, 목소리의 변화 같은 것들은 눈에 확연히 드러나죠. 그래서 이런 변화들을 보고 사춘기가 시작됐다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점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비만한 아이들에서 성조숙증을 판단할 때 중요한 신체 발달이 애매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슴이나 고환이 발달하는 것이 불분명하면서 뼈 나이는 실제 나이보다 훨씬 더 빠른 경우가 있어요. 이런 상황이면 최종적으로 예측되는 키가 예상보다 작을 수 있어요. 제가 만나는 아이들 중에서 사춘기 징후를 보이면서 고령령이 실제 나이보다 1년 이상 앞선 경우 GnRH 스티뮬레이션 테스트를 진행해 보곤 해요. 이 검사에서 피크 LH, 즉 황체 형성 호르몬의 최대치가 2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임상적으로 중추성 성조숙증 반응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어요. DHEA라는 호르몬이 있는데요. 이 수치가 사춘기 수준으로 높아진 경우에는 말초성 성조숙증을 의심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말초성으로 사춘기 반응이 나타나는 병적인 사례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CAH, 즉 선천성 부신 과형성을 진단받은 환자들은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특히 21H 하이드록실라이즈 효소가 결핍된 환자들은 부신성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돼서 아이들에게 남아와 같은 채모가 생기거나 성기 모양이 애매해지는 증상이 나타나곤 해요. 또한 부신이 종양이 생기는 경우 드문 경우도 있고요. 이 경우에 말초성 성호르몬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요. 가끔 고환 난소에 종양이 생겨서 성호르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 뇌하수체 호르몬 반응이 음성 데모김 작용으로 통해 억제되기도 하죠.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말초성 성조숙증을 일으킬 수 있는 병리학적 원인들, 예를 들어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 난소의 무록, 매큰 올브라이트 증후군, 환경 호르몬과 같은 것들에 대한 감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수한 사례를 제외하고도 영양 과잉에 의한 말초성 성조숙증은 생각보다 흔하다는 사실, 말초성 성호르몬 반응이 중추성 성호르몬 반응을 일찍 나타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를 감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사실 성호르몬 반응을 조절할 특별한 약이 없어서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비만으로부터 오는 말초성 성적수 중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식이습관 조절이에요. 달고 짜고 기름진 음식 노노입니다. 줄여야 한다는 거 강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뇌와 성선축 간에 양성 데모김 작용이 일어나지 않고 사춘기 반응이 일찍 시작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는 성호르몬의 전구체인 콜레스테롤을 줄이기 위해 노력이 필요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노력은 중추성 성조숙증을 치료하는 환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 몸은 한데 얽혀있는 거대한 네트워크인 만큼 건강한 식습관은 여러 방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준답니다. 여기서 좀 더 콜레스테롤과 성호르몬 사이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콜레스테롤이 많아지면 부신에서 일어나는 효소 작용을 통해 여러 물질로 전환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과정을 통해 여성 호르몬뿐만 아니라 남성 호르몬 그리고 DHA를 포함한 다양한 호르몬들이 만들어지죠. 이 호르몬들은 우리 몸에서 체액 분비, 여드름, 체모 형성, 목소리 변화와 같은 사춘기 반응을 일으키는 주범들입니다. 교과서적으로 보면 이런 부신의 작용에 의한 사춘기 반응은 중추성 성호르몬 반응보다 대체로 1에서 2년 정도 일찍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하지만 동시에 진행되기도 하고 가끔은 좀 더 늦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기도 하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성장기 아이들에게서 성호르몬 반응이 일찍 나타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달고 짜고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여서 과도한 체중 증가를 유발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이 복잡한 호르몬의 세계가 조금은 이해가 되셨나요? 항상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억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건강을 위해 항상 행복하세요. 화지우겠습니다.